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사업주들께서. 이럴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땡땡 법인은 이제 A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려고 이제 직원을 채용해야 돼요. 근데 연봉 4천만 원. 훌륭한 중소기업입니다. 요즘에 연봉 4천만 원 주기 쉽지 않죠. 고정비가 연봉 4천만 원이면은 뭐 퇴직금 뭐 포함하면은 보통 1.3배 해야지 맞거든요. 그래서 회사 부담분하고 회사 그 4대보험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면은 4천만 원 거의 5천만 원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채용된 직원이 갑자기 자기는 프리랜서 뛰겠대요. 가끔가다 이런 직원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회사에 소속되기보다는 여러 탕을 한꺼번에 뛰고 돈을 한 목에 땡기겠다. 회사 입장에서는 알쏭달쏭 하거든요.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내용이 실제 이제 제 거래처에서 이제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작권은 제 겁니다. 제 거니까 안심하시고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로 알고 있는데 계약 시 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약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더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아는 게 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식하면 장땡이고 아니 갑자기 프리랜서가 면세사업자라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죠. 그럼 순간 멍하거든요. 프리랜서 면세사업자. 제가 머리가 막 팽팽 돌아요. 그럴 때 이제 원점부터 돌아가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한테만 하는 거예요. 프리랜서는 대부분 그 사업자가 아니거든요. 간혹가다 뭐 사업자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라고 하면은 사업자가 없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보험 판매하시는 그 대부분 아주머니들이죠. 보험 판매원이나 그다음에 학원 강사들 이런 분들이 프리랜서거든요. 그래서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그 사건이 터진 적이 있어요. 프리랜서들 세금 폭탄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의 유모 세무사 아닙니다.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들이 조금 그 가끔 가다가 좀 크게 터뜨리곤 하는데 이게 프리랜서들만 전문적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가라 비용을 이빠이 넣어가지고 세금을 뭐 절세시켜준다 막 유명한 사람이 나타났다 해서 서울에 있는 프리랜서들이 다 글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몇십억을 해먹고 지금 빵이 가 있는데, 그러니까 프리랜서들이 7,500만 원이 넘어가면은 그 장부 기장을 해야 되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가라 비용을 넣을 수가 없는데 그 사건이 터지고 엄청 엄격해졌어요. 그래서 프리랜서들을 주의하셔야 되고, 이제 프리랜서들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니라서 그 면세국, 일반과세자고 간이가세자고의 그 논할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을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별도로 가산해서 계약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만약에 뭐 1,000만 원짜리 뭐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용역 계약서에 뭐 1조 목적, 목적에는 뭐 우리는 뭐 A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제일 중요한 게 7조 보수 및 지급 방법이니까 을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 뭐 총액 1,000만 원으로 한다. 여기 부가세가 빠지는 거죠. 만약에 사업자 대 사업자의 관계라면은 가로치고 VAT 별도 이 문구가 들어가겠죠. 이 문구 없이 그냥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1,100만 원을 지급을 한다. 1,100만 원을 지급을 한다. 그럼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까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물어본 법인에서는 프리랜서인 개인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회계상으로는 이거는 지급 수수료예요. 1,100만 원을 차변에 지급 수수료 1,100만 원, 대변에 뭐 현금 1,100만 원 이렇게 하면 비용 처리가 돼서 그 단기 순이익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가 되는데 프리랜서 입장에는 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제 소득을 하는 거니까. 근데 종합소득세법상 이제 우리 종합소득세법은 소득의 종류를 열거를 해놨어요. 열거주의라고 하는데 이자소득, 금융권에 이제 돈을 내놓으면 이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배당소득,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잖아요. 배당소득,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금융소득은 분리과세가 원칙입니다. 분리과세가 뭐냐? 그러면은 그 14% 해서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15.4%,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15.4%만큼 세금을 떼고 받는 게 그 과세가 종결됩니다. 그걸로. 근데 그 금융소득이 2,4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나중에 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하고 합산해서 다시 한번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 경우에 이제 종합소득세 다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만약에 그 주변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시는 분이 계시면 친하게 지내세요. 부자니까.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자 소득이 2,400만 원이다. 우리나라가 2%의 금리를 준다. 그러면 얼마를 저희가 예금해야 되죠? 10억을 예금을 하면은 2천만 원인가요? 12억을 예금을 하면은 2,400만 원이죠? 통장에 12억 있으신 사장님 계세요? 저도 친하게 지냅시다, 사장님. 네. 연락 주세요, 꼭. 네. 제가 먼저 술 한잔 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있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부동산 임대소득도 있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도 있고, 이런 소득이 쭉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근데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이게 그 일시적으로 그 용역을 제공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기타 소득이 되거든요. 흔히 기타 소득을 예를 들면은 로또, 우리 복권 당첨되면은 기타 소득이거든요. 이럴 경우는 그 이제 제가 여기 써놨죠. 로또 당첨금이 해당되는데, 만약에 소득세법에서는 이 인적 용역이 이제 이런 거를 인적 용역이라고 하거든요. 저도 이제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 본업은 이제 회계잖아요. 회계 세무인데,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 80%가 이제 소득세법에서는 80%가 제 노동의 대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경비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강의가. 그래서 비용이 들어간다고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기타 소득으로 1,100만 원을 주고 여기에 80% 880만 원. 그러면은 기타 소득에서 이 80%를 빼면은 기타 소득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하고 기타 소득 금액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경비를 빼야지 금액이 붙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을 말하는 거예요. 연봉 4천이다. 그러면은 근로소득이고, 여기서 필요 경비를 빼면은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네. 근로소득하고 근로소득 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걸 헷갈리지 마시고. 기타 소득 금액이 필요 경비를 뺐더니 220만 원이고, 기타 소득 세율은 20%거든요. 그래서 산출세액은 여기 44만 원. 항상 우리가 주민세가 따라 붙습니다. 44,000원에서 48만 4천 원을 원천 징수하고, 이제 순지급액인 51만 6천 원을 그 프리랜서에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그 기타 소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제 지인 중에 하나가 그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당시 비상장 회사였어요. 그 비상장 회사였는데, 그 스톡 옵션이라고 하죠. 주식을 받기로 하고 들어갔어요. 10만 주 정도를 받았는데, 좀 제약회사 쪽이거든요. 요즘 제약회사가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들어갔냐 했는데, 그게 얼마 전에 상장을 했어요. 뭐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 행사가가 21,000원이거든요. 그럼 10만 주에 21,000원이면은 일단 21억이 이제 21억인데, 지금 거기 주가가 53,000원이에요. 그럼 거의 3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스탁 옵션도 이제 근무 중일 때는 근로소득이고, 이제 회사를 권고사직을 받으면은 기타 소득이 됩니다. 퇴사 후에는. 그러면은 30억이면은 최고 세율이거든요. 근로소득이면. 그러면 38%에 그 주민세 3.8% 하면 41.8%. 그러면은 12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기타 소득이다. 그럼 20%만 내면 돼요. 22%. 그럼 6억. 그러니까 뭐 절반만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최대 목표는 권고사직을 당하는 거다, 지금. 네. 그래서 기타 소득을 잘 활용하면은 조금 세율이 낮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세 번째가, 그러면은 이 물어본 법인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정규직을 뽑는 게 좋을까? 아니면 프리랜서로 돌리는 게 좋을까? 뭐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증분 수익하고 이게 원가에서 원가 관리라고 해서 그 공부하는 과목이 있는데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가 관리 항목이 있는데 이 증분 수익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수익이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얼만큼 그 회사 입장에 수익이 늘어날까? 일단 연봉 5천만 원 세이브 하죠. 예. 그 다음에 연봉 4천만 원이었죠. 연봉 5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예. 지금 수정하긴 그러니까. 그 다음에 4대 보험 그 회사 부담분 19%죠. 4대 보험 부담 안 하거든요. 기타 소득으로 하면은. 그러면 5천만 원 19% 하면은 950만 원. 그러니까 총 5,950만 원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비용을 아끼니까 수익이 되는 거죠. 비용. 그 프리랜서 용역 대가 1,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1,100만 원을 주고 이제 정규직으로 고용을 했으면은 이 5,950만 원만큼만 우리가 비용을 떨 수가 있잖아요. 근데 프리랜서 하면은 1,100만 원까지밖에 비용을 못 털잖아요. 법인세만큼 더 내야 돼요. 그럼 5,950만 원 빼기 1,100만 원 해서 그 2억 밑으로 번다고 하면은 11% 주민세 포함해서 하면은 533만 5천 원만큼 그 비용 처리를 못 하는 거니까 이만큼이 증분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절세 효과가 그 정규직으로 안 해서 그 4대 보험 안 나가니까 5,950만 원 아꼈고 프리랜서에 나가는 돈하고 이 비용 처리 못 하니까 법인세 더 내고 해서 1,633만 5천 원만큼 이렇게 비용이 나가는데 그러면 회사 입장에 4,316만 원 5천 원만큼 이득이 되는 거예요.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사실 처음 초창기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은 고정비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특히 고정비가 대부분 임차료하고 그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할 때 초창기는 사실 아꼈다고 되게 좋아하실 수가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회사의 단발성 계약이다. 단기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회사의 그 주된 아이템이 아니라 격가지로 치고 들어온 아이템이라면은 추천할 만합니다. 프리랜서. 근데 그 주력 아이템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프리랜서로 하면은 저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왜냐? 그 회사의 가장 큰 핵심은 그 직원이거든요. 직원이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에요. 이 직원 관리를 못 하시면은 그 회사의 그 강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그 거래처들이 그 계약을 할 때, 그 회사 일 잘해. 그러면 그 직원이 일 잘해. 그거지? 사장이 일 잘해. 그건 아니죠. 사장이 실제 일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일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맨파워가 좋은 회사가 그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맨파워가 약한 회사는 그 사상 누각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로 자기의 주력 아이템으로 갈 것인지, 그 단발성 계약이 그칠 것인지, 그거는 그 사업주 본인이 제일 감이 잘 오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은 단순히 이렇게 돈만 보고 하시지 마시고 회사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 이 방향을 같이 그 믹싱을 해가지고 이제 의사결정 하시는 거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세무상으로는 프리랜서를 돌리는 게 확실히 도움은 된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